우리가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하거나 네. 빨리 도망가거나 할 때 필요한 생존의 호르몬이에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부터 영상 속에 20% 할인 쿠폰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숨겨져 있는 쿠폰을 잘 찾으셔가지고요. 저희 제품을 사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요즘에 좀 많이 받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 하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 코르티솔이 뭔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르티솔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코르티졸이 분비된다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코르티졸이 과다 분비가 돼서 우리가 전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그 다음에 부신 쪽으로 이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예, 코르티졸은요, 면역을 좋게 하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심박수도 올리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에너지도 많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하거나, 빨리 도망가거나 할 때 필요한 생존의 호르몬이에요.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요. 부신이요? 네. 부신이 어디예요? 우리가 신장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마치 뚜껑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있어요. 부신은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부신 껍데기에서는 코르티졸하고 알도스테론, 성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신 수질, 이 안쪽에서는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코르티솔 이 호르몬이 네. 되게 많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코르티졸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불안과 우울증이 있고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혈당도 계속 높게 지속이 되니까 위험하죠. 근데 이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또 살이 찐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살이 찌는 이유는 또 뭐예요? 살이 찌는 이유는요, 코르티졸은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식욕이 증가되고 복부 지방이 축적되고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코르티졸이 과다하게 나왔을 때는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얼굴이 둥그렇게 되는 문페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염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축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얇아지고 자꾸 멍이 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페인을 먹게 되면 또 이게 코르티솔 수치가 또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그 수치가 증가하나요? 네, 맞아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훨씬 더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커피를 자주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코르티졸 분비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반대로 이 코르티솔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코르티졸이 부족하면요, 아주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중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도 약화되고,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르티졸 부족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디슨이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똑하신 에디슨인가요? 그 발명가 에디슨 말고 의사 에디슨. 의사 예. 이름이 에디슨이군요. 예. 에디슨 병은요, 코르티졸이나 그다음에 알도스테론을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면 우리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코르티졸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코르티졸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수칙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이나 요가,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들. 예,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과다하게, 너무 낮지 않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코르티솔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코르티졸은요, 혈당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해요. 이제 혈당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빠르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코르티졸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아침에 분비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왜 아침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코르티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쵸,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저녁에 코르티졸이 나오면 잠을 못 자겠죠. 그렇죠. 예, 막 그래서 에너지 부축하면 잠 못 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침형 인간들이 훨씬 더 많이 코르티졸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코르티솔 같은 경우에는 뭐 과도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네. 정상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이 코르티솔의 정상 수치는 어떤 정도가 정상 수치인가요? 코르티졸은 시간대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치가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가 정상치고요. 저녁일 때는 4시부터 6시일 때 우리가 3에서 10 마이크로그램일 때가 우리가 정상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르티솔이 정상 수치인지 아닌지 이렇게 매번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혈액 검사 없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C형 성격 자가 진단 검사가 있어요. C형이요? 네, 예. 이게 코르티졸의 C를 따서 C형인데 이게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진단법과 비슷하게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14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0점. 그 다음에 종종 있다고 하면 1점. 그 다음에 자주 있다면 2점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을 경험한다. 1점. 예,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낀다. 네, 그 다음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이다. 2점. 그 다음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 네. 그 다음 흥분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 다음 쉽게 살이 찐다. 네. 그 다음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체중 조절을 해보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다. 예, 그 다음 자신이 먹는 음식에 꼼꼼히 신경을 쓴다. 네. 그리고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빵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네. 예.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그리고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또 목, 뒤, 어깨, 턱 등이 뻐근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복부 팽만, 그 다음에 위궤양, 속쓰림, 변비, 설사 등 소화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감기나 독감에 걸린 적이 있다. 자, 다 한번 더 해보세요. 몇 점 나오셨어요? 저는 17점 나왔어요. 17점이요? 네, 17점. 점수 예. 높죠? 예, 저는 8점. 8점? 예. 8점? 오, 되게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오. 여기서 네. 0점에서 5점 정도는 네. 스트레스 위험이 낮고 걱정이 별로 없는 상태. 요즘에 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속한 6에서 10점은 약간 긴장 상태예요. 긴장 그래서 상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럴 때는 생활 습관으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할 수도 네.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스텔라님이 있는 17점. 17점. 예, 그래서 10점, 11점 이상일 경우에는 네.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예요? 예, 위험한 상태예요. 빨리 우리가 네. 병원에 가야 되나요?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코르티졸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사실 놀랐어요.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네. 지금 신체적인 증상들을 봤을 때 오. 신체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아마 예. 요즘에 현대인이라면 저처럼 이 점수가 굉장히 다 높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이렇게 코르티솔 그 수치가 높을 때 우리가
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L-디아닌을 가지고 왔어요. 오. 이거는 녹차잎에서 추출하는 아,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진정작용이나 완화작용을 해서 코르티졸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 말레이트인데요. 이게 신경 완화와 그다음에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고요. 코르티졸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요. 여기 있는 포스파디딜세린은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과도한 코르티졸 분비를 억제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이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양제 드시면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 조절을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NM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